진짜 그 추석에 일을 갈다가 다 나오셨나봐요. 보통 그동안 10년 동안 보면 휴일 다음 날은 좀 사람이 비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다들 미쳤나봐요 지금. 진짜 너무 좋은 현상이고요. 리더스 사장님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드려야 되는데 그냥 재미있게 힐링도 하고 제 강의 아시잖아요. 그 뉴스킨이 아니라 그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랩 오브 더 석세스거든요. 그러니까 석세스,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항상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 달에 그 중요한 신제품 출시 때문에 가슴이 떨리실 거예요. 저도 떨려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항상 해마다 신제품 출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2달, 한 달을 아주 집중적으로 사업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내서 항상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디데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한 달 좀 남았거든요. 이제 이 이후에 또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때가 제일 좋아요. 뭐냐면 뉴스킨 사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가 돼서 뚜껑이 열린 다음에는 결단해도 소용이 없어요. 갭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 한 달 전, 이때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그 사람한테 엄청난 결과 차이를 줘요. 우리가 대학교 시험이나 무슨 학교 시험 볼 때도 시험 전에 급작스럽게 공부하면 망할 것 같지만 시험 중에도 학력고사 시험 그 휴식 시간에도 집중해서 봤는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때 놀고 있는 사람보다는 한 문제라도 맞춰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머리가 똑똑하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는데 항상 학교 다닐 때도 시험 전 한 달 그때만 집중을 해서 그냥 웬만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제까지를 다 잊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의 1등은 내일의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기가 막힌 일이고 그리고 불행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1등이었는데 순위가 또 바뀌니까. 영원한 1등이 없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또 10월달 이후에 누가 스타가 나오고 누가 1등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선의의 경쟁이 시작됐어요. 갑자기 눈빛이 상황에서는. 네,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거 하려고 왔죠. 네, 이거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이게 어렵지? 하고 생각해봤더니 내가 부자였던 적이 없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자여도 이재용 씨가 부자인 거하고 정주영 회장님이 부자인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은 사람하고 그냥 물려받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전부 우리가 읽는 사람인 거예요. 내 일 때도 내 스폰서님도 내 형제 라인도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금수저는 아닌 거예요. 금수저는 아닌데 금수저를 만들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높아요. 저는 그렇게 사업 비전을 크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못 벌어도 1억, 잘 벌면 100억이에요. 그쵸? 그렇게 월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이 여기에 왔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 인생의 사건이에요. 제가 보니까 월 5천만 원만 매달 들어와도 인생이 그날로 바뀌어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여자가 5천만 원만 매달 들어오면 그냥 앉아서 그냥 있어도 돼요. 그쵸? 웬만큼 카드비 내도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통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큰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 부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자의 세계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를 지키는 것도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전 세계의 부자가 궁금하죠. 일단 부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부자를 분석해야 돼요. 내 부모도 부자가 아니었고 내 주변에 부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부자 쉽지 않습니다. 부자들 놀지 않아요. 저보다 더 뛰어요. 그래서 한번 전 세계 부자에 저는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업을 하면서부터 부자의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번 여기 끄고 전 세계 부자의 1900년대부터 변화를 볼게요. 자, 부자 1등에서 10등인데 부자가 1년이라도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냥 한 달에도 계속 바뀌어요. 이게 2000년도죠. 여기에는 어때요? 아직 페이스북도 없고 아마존도 없죠. 빌 게이츠는 계속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한때는 미국의 월마트가 이렇게 다 부를 누렸어요. 드디어 이케아가 올라오고 있죠. 이 사람은 뭐냐면 멕시코의 그 통신업의 재벌인데 갑자기 통신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핫한 기업이 부자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자,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을 때 저 기업이 엄청났어요. 2012년. 근데 통신망이 점점 많아졌죠.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저 회사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점점 저희하고 가까워지고 있어요. 16년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16년부터 무섭게 달라집니다. 어머. 페이스북 등장했어요. 페이스북 드디어 아마존 등장했죠. 지금 밑에 구글이 쫓아오고 있어요. 자, 16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마존은 영원히 또 1등 할까요?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자는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섭게 노력을 하고 한시도 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마존이 1등을 계속 구축하고 싶어서 지금 그 상위 랭킹에 있는 기업들은 우주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전쟁이냐면 우리는 사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죠. 우리는 안티에이징 시장에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안티에이징까지 오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뉴스킨 하면서도
뉴스킨 사업자 7,000명 중에서 안티에이징 말고 그냥 비누치약 샴푸와 약산성 180도로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이 6기업이 지금 죽도록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웬만한 SNS가 되고 있는데 SNS가 터지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는 거예요. SNS는 이꼴 뭐예요? 쇼핑이에요. 지금은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거기에서 모든 영업력이 산출되기 때문에 SNS는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만큼은 영업이 딱 중단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어딜까요?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를 탔을 때는 모든 게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도 못하고 회의도 못하고 금융도 못해요. 근데 이 대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다니겠죠.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이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면서도 그 인스타가 되고 쇼핑이 되고 돈을 입금할 수 있다면 세상은 또 뒤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플이 있어서 그 어플을 깔면 비행기 안에서 터져요. 그 어플 깔아요, 안 깔아요? 깔아요. 그리고 그 어플은 아프리카 저 구석구석까지 다 터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터지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솔직히 인터넷 쇼핑이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사는 문구류 1,000원, 2,000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프리카 아이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쇼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야말로 지구는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사각지대가 딱 그 두 곳인데 그 두 곳을 터뜨리는 어플을 어느 회사가 먼저 까느냐 때문에 지금 전쟁인 거예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자본군이 제일 많은 아마존이 무섭게 깔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일 먼저 연구하고 있었던 회사는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제일 먼저 했는데 테슬라의 그 기술자들을 큰 돈을 들여서 다 영입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지금 거의 할 태세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의 이 프로젝트 때문에 이 대기업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전쟁 중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현실을 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무섭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전 세계의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돈의 주인이 매일 바뀌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대기업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회장님이죠. 정주영 회장님이 처음 회사를 만들 때 그 회사의 자본금을 저축하느라 하루에 2끼만 먹었대요. 그리고 자전거만 타고 다녔대요. 왜냐하면 회사에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창업자는 그런 거예요. 창업자는 회사를 만들 때까지 무섭게 배고프고 힘들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기업을 만들 거니까 누가 나한테 물려준 기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탱탱이 놀면서 일을 해요? 내가 자본금을 대는 것도 아닌데. 저는요 진짜 사실은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바뀌면서 주인은 계속 바뀌는 거지 한번 뉴스킨에서도 1등한 사람은 계속 1등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깨어있는 자가 또 1등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 재밌잖아요. 내가 어제 꼴등이었어도 괜찮아요. 무섭게 바뀌니까. 저쪽에서 막 내가 1등 할 거야. 지금 막 장난 아니에요. 자, 우리 볼게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오른쪽. 그쵸? 지난번에 조용민 부장님이 뭐랬어요? 이거는 이쪽은 뭐라 그랬어요? 공룡. 그쵸? 공룡이라고 했죠. 왜 공룡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공룡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화석에서 발견됐잖아요. 화석이라는 거예요. 화석. 그 정보가 화석이라는 거예요. 화석이라는 건 뭐예요? 쓸모가 없다. 너무 오래됐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서 아마존은 지금 우주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는 습득을 그만큼 하나요? 내가 너무 알고 있고 익숙하고 그런 것들에 물들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좀 어둡게 해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그 1850년 정도? 그때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히트를 친 그림인데 앙리 빵땡 라투르라는 프랑스 화가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림은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사진을 찍은 듯한 거. 요 시대까지 계속 그려왔어요. 고대서부터. 그래서 사진처럼 보여야 되니까 붓터치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붓터치를 보이지 않으면서 실제와 완전히 똑같게 그리는 거. 근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진기가 나왔어요. 자, 사진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더 필요해요? 필요 없죠? 네. 그래서 기록을 하는 화가의 직업은 이제 다 직업을 잃을 태세인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사진으로 절대로 찍을 수 없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작가의 생각을 완성시키는 그림이 시작이 됐어요. 이때까지는 뭐냐면 작가가 생각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모습을 완성시키는 거였죠. 그쵸? 근데 여기서 역사가 바뀌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계속 이런 스타일을 그리고 있고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어때요? 대중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더 실제처럼 그린 거가 기준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똑같은 시대에 파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도 다른 충격적인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폴 세잔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부터는 인상주의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폴 세잔은 사진 찍은 것 같지 않게 이상하게 그린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 그렸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면서 파리에 대서특필됐어요. 세잔의 사과가 파리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이건 도대체 뭘까?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논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잔은 그 당시에 뭐 인상파가 나온 거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일단 사진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튜브 속에 물감을 넣는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물감은 튜브 속에 있지 않고 그냥 물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야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가 항상 어떤 게 발생할 때는 요소가 다 환경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세잔의 이 그림에서 가장 충격적인 역사를 바꾼 한 사건은 뭐냐면 작가의 시점이 사물마다 다르게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진을 찍으면 시점은 다 똑같겠죠. 근데 이 작품은 이 부분과 저 병과 이 사과가 다 찍은 시점이 다르게 한 화면에다가 그린 거예요. 그런 걸 최초로 생각을 해냈어요. 그리고 붓터치가 강렬하게 나오는 그런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는데 천재는 뭔지 아세요? 천재는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거를 한 사람이 결국엔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폴 세잔은 천재였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천재의 그림으로 보이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림조차도 뭔가 변화가 생길 때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새롭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익숙한 거는 매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그렇잖아요. 이 여자가 루틴이 똑같아요. 얌전하게 생긴 여자가 얌전하게 말을 하고 얌전하게 차를 마셔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굉장히 덜렁대게 야생마 같은 여자가 막 들어왔는데 너무 얌전하게 말을 해요. 그때 반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여자가 왔는데 남자 같아. 그때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루틴을 벗어났을 때 그게 천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뉴스킨을 2003년도에 소비자로 만났죠. 근데 그때는 저에게 그렇게 흔들지 못했어요. 비누치약 샴푸도 좋대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의 물건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뉴스킨 것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가격에 이렇게 좋을 수는 없다죠. 만약에 비누도 10,000원이지만 그 가치로 본다면 10몇만 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이즐락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2009년도에. 저는 그때 없잖아요.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only one이에요. 그러면 아직 세상에 한 개도 없다면 마케팅에 하면은 내 거죠. 다 내 거잖아요. 어제까지 세상에 없던 게 2009년도 1월 달에 출시를 했어요. 이거 무조건 되겠다. 앞으로 항노화 시장이니까. 그리고 그리 좋지 않더라도 이거는 only one이라 무조건 마케팅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창업하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기업을 욕심이 많았어요. 야망이 컸어요. 진짜 대기업을 우리 집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지만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한 달도 아르바이트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저희 신우들이 연애할 때 신우가 셋인데 저희 남편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시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편하게 사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대를 갔어요. 그 앞에 엄청난 옷과 백이 구두가 있어요.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저는 엄청난 아르바이트, 가외, 미술 정말 하루하루를 4년 내내 아르바이트의 인생이었어요. 시험기간 때 제일 힘들잖아요. 시험기간이라도 가야 되니까. 근데 정말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뭐야 쟤네들은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엄마가 주는 돈으로 뭔가 사고 이런 사람들. 저는 한 번도 그래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대기업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누구도 저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누가 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남편이 의사지만 대기업 회장은 못 돼요.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도 먹고는 살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 회장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할 방법은 없었어요. 근데 뉴스킨의 에이즐락은 저에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이 창업해서 일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은 참아야 되겠다. 그 기간이 없이 회사 만든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린 분명히 회장님이 되는 거죠. 뭐 200만 원, 500만 원 벌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에 이제 목표를 갖고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티멜리트를 빨리 간 이유는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였어요. 돈을 빨리 벌려면 13번째, 14번째, 15번째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티멜리트 트립을 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백만장자를 빨리 하고 싶은 게 목표였어요. 백만장자를 빨리 하려면 더블 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당연히 15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2009년도서부터 해서 지금 2019년도잖아요. 그래서 10년이 넘었죠. 지금 10년 1월 달부터 했으니까 10년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저는 내년에 티멜리트 트립을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요새 티켓팅 했거든요. 10회예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됐다라는 거예요. 핀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핀을 유지한다는 거는 매년 나에게는 도전이에요. 내가 그냥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대기업도 저래요. 대기업도 저런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그 유지를 해요? 미치게 다들 뛰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눈에는 이 에이즐락이 대기업 되는 내 인생의 황금 시대를 열어주는 황금의 문을 에이즐락이 열쇠라고 봤어요. 저희 사무실에 문 황금색으로 칠해놨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이 황금의 문을 열고 황금 시대를 만들어라.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예요. 정영사나님이 도대체 왜 문을 이렇게 놨어요? 계속 물어보고 내가 볼 땐 이상해요. 막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의 저의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제 인생이 지금 황금 시대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어요. 이제 저는 엄청난 기업가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전 쉬지 않을 거예요. 아마존이 쉬지 않잖아요. 어떻게 적간이 쉬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진짜 대기업 회장님의 발 뒤꿈치라도 가고 끝낼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황금시대 여러분들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 에이즐락은 제 인생의 황금시대 키워드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 이 그림도 어디선가 많이 보셨죠? 네. 조르주 피에르 세라라는 프랑스의 화가인데 이 화가의 그 그림, 이거는 1880년도 그림이에요. 근데 이 분이 이 그림은 이제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정말 이 그림을 3m가 되고요. 그리고 점묘법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열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상파는 세잔에서 시작됐는데 이 사람 그림은 신인상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상파의 그림은 붓터치가 강렬하고 그리고 겹쳤죠. 근데 이 사람은 겹치니까 색깔이 탁해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맑고 투명하게 발색이 될까를 생각했더니 겹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을 3m예요. 이 큰 그림을 이거 완전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피사르라는 화가는 이거를 흉내를 내려다가 포기했어요. 나는 체력이 안 돼서 이 전면법은 못하겠다. 정말 그 시대에 이거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화가들이. 그래서 정말로 이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면서 몇 년이 걸리면서 하고 이 습작은 40개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40개를 2년 동안 연습하고 조그만 데다 연습하고 스케치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거죠. 이 사람은 엄청난 분석자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는 48명의 사람과 3마리의 강아지와 너무 이상한 거는 이 여자가 끈에 묶은 원숭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렇게 서서 또 뭐 낚싯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트가 8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하얀 애는 전면법으로 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너무나 많은 미스테리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지금까지도 평론가들한테 가장 재밌고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그림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도 새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인상파는 이해하겠어. 근데 너 건 이상해. 그래서 모든 곳에 출품하면 떨어져요. 이거 그림도 아니야. 너무 이상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을 딱 되게 일찍 죽었어요. 10년을 그렸는데 어느 날 마지막으로 그린 게 이제 그 전시를 하는데 서커스 그림을 마지막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그거 전시할 때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파리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남자 사적으로 여자가 있었고 아들도 있었는데 엄마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작업실에 갔는데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림이 너무 크니까 이게 가장 대표작인데 엄마가 가져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파리시에다가 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파리시가 거절해요. 별로 좋은 그림 아닌데 제 생각에는 자리만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작은 그림들은 기증을 잘 받잖아요. 오히려 이 그림은 기증을 거절당하고 다 거절당해요. 그래서
어떤 그 파리에 그림 수집가가 800프랑에 사요. 그게 한 100만 원? 이 물감값도 안 나오는 거죠. 그림이 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이 막 부자가 되면서 미술관을 짓는데 화가는 다 파리에 있죠. 그러니까 파리로 가서 그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리에서 미술을 수집하는데 어떤 미술 전문가가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10배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예요. 2만 달러라고 하는데 그 당시로 추정하면 그렇대요. 그래서 그거를 샀어요. 사서 배에다가 싣고 미국으로 가면서 편지를 보내요. 시카고 미술관에서 샀거든요. 그 사람이 프랑스의 가장 보물을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신인상주의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 대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시카고 미술관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미국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제일 큰 줄 아는데 시카고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미술관에 있고 메트로폴리탄에는 습작인 작은 게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려면 프랑스인들도 시카고를 가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반환을 해달라고 돈은 무조건 다 준다. 이건 프랑스 거다 하고 계속 반환 요청을 미국에다 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시카고 미술관에서 외부로 내보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카고 미술관의 가장 보물이 된 그림이에요. 근데 누구한테는 가치가 없고 누구한테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는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혹시 여자로서 그렇지 않나요? 마리 앙뚜아네트인데 공주같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타인이 다 해주고 예쁜 옷만 입고 막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은 하죠. 네, 저도 바비 인형, 종이 인형 놀이 할 때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20세 이후가 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내가 경제력을 갖고 멋있는 여자가 되고 싶지 남의 돈으로 사는 여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멋있는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롤모델이 이 공주에서 바뀐 거예요. 제가 10년째 한 사람이 저의 롤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끼느냐고 발설을 안 했어요. 최근에 이제 발설했거든요. 제 인생의 롤모델인 여자로서 너무 멋있어서 진짜 이 여자같이 되고 싶어서 10년 전부터 제가 명품샵 할 때서부터 이 여자가 롤모델이었어요. 두둥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네. 누구냐면요. 안젤라 에렌츠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지난 4월까지 애플의 부사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을 때는 패션계에 있었고 10년 전에 버버리사에 스카웃이 됐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마케팅만 하는 전문가고요. 각 대기업에서 이 여자를 스카웃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기업에 가면요. 주식을 20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매출을 엄청나게 높게 만들기 때문에 이 여자는 연봉이 엄청나요. 자, 얼마인지 보실까요? 애플에서 이렇게 연봉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버버리사에서 5년 정도 있으면서 버버리가 다 죽어가고 있고 할머니 옷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버버리가 망하게 다 된 거예요. 영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 여자를 영입했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마케팅으로 버버리에 와서 버버리를 다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일단 지금의 모든 매력적인 옷의 척도는 섹시함이라는 거죠. 근데 버버리는 섹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인만 모델로 썼고요. 버버리는 옷이 끼는 옷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품위가 없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버버리는 전통적으로 헐렁하게 만들었고요. 패턴을. 그리고 백인만 모델로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들어와서 더 이상 그런 민족주의적인 거는 인종차별이다. 지금 세계는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이 여자가 버버리를 이렇게 흑인으로 모델을 쓰고 섹시함을 강조하고 패턴을 다 작게 만들어서 너무 작아서 단추가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버버리가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버리의 주식과 매출을 정말 천정부지로 만들었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애플이 좀 약간 주춤할 때 이 여자를 부사장으로 영입한 거예요. 연봉 얼마? 그래서 이 여자는 여자로서 전 세계 연봉은 가장 탑이고요. 이 여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보인 거예요. 안젤라보다 더 크게 터질 수도 있겠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지 않았던 거를 세상은 항상 누군가가 보여줘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 중에서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항상 긴장감이 있고 뉴스키는 희망이 있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이즐락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두피만 못했잖아요. 두피에 에이즐락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에이즐락 사람 대박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쓰고 알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리더스에 갈바닉 도사들 다 있지 않아요? 뉴스킨 코리아에? 엄청난 갈바닉 매니아들이잖아요. 여기가. 여기서 터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리더스는 다른 그룹과 다르게 갈바닉 스쿨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엄청난 자원이 있고 실력자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새로 나오는 두피 제품과 얼굴 제품, 이제 더 이상 공주는 시대의 유물이에요. 시대 유물. 공주가 뭐가 좋아요? 내가 직접, 저도 어저께 추석하고 나면은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사우나라도 갔어요. 안 가요. 그냥 내가 밤에 욕조에서 내 몸을 구석구석 머리랑 다 하는 거예요. 바디젤로. 얼마나 좋아요. 성공하는 여자들, 일하는 여자들이 뭐 어디 가서 누워가지고 3-4시간을 보내요. 우리가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하잖아요. 이 안젤라 에렌츠가 몇 시간을 그렇게 누워 있었겠어요? 아마 자기가 다 셀프 관리 할걸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여자건 남자건 셀프로 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이렇게 스피디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막 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바빠서 돈이 아니라 바빠서 그렇게 못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해요. 그냥 목도 밀고 머리 어제도 엄청 했어요. 오늘 강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제품은 정말 다음 달에 어떤 스타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전략 한 장이에요. 제가 앉아서 생각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벨로시티 티멜리트 너무 쉬워요.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5개를 6개월을 유지하는 거를 10년 한 사람하고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15개? 15개를 6개월씩 정말 여기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요? 안 해본 사람 그냥 12개로 티멜리트 15개 12개까지는 껌인데 이상하게 13번째부터 어렵잖아요. 아실 거예요. 경험 있는 분들. 진짜 15개를요. 4달도 아니고 6개월을 유지한다는 건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이건 뭐예요? 달랑 식스파. 달랑 식스파. 이게 말이 돼요? 그것도 뭐예요? 4444도 아니고 4444도 아니고 1234? 아니 이렇게 쉬운 게 티멜리트? 다음 달에요. 한 달이면 돼요. 솔직히 우리 솔직히 말해서 평소에 2,000 하더라도 신제품 출시하면 5,000 해요 못해요? 5,000은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10,000 넘게 하잖아요. 자 5,000 그냥 평균치를 볼게요. 평균치 5,000은 평소에도 다 하는 거지만 신제품 출시에 5,000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쵸? 그러면 자 5,000GB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건 5,000GB에 맞춘 거예요. 5,000GB로 지금 식스파들 하고 계시잖아요. 다음 달에 5,000GB로 6명을 세팅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한 명씩 계속 소개를 받아요. 그리고 한 명만 식스파를 만들어요. 내 밑에 한 명만 식스파를 만들고 한 명은 루비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 래피즈 골드예요.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한 명씩만 더 소개받아요. 5천 할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천, 5천, 만. 이거 어떻게 돼요? 2만, 3만, 4만. 한 달에 티멜리트. 세상에 이렇게 쉬운 티멜리트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못하는데 신제품 출시에만 가능해요. 그러면 사장님 11월 달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명씩만 해가지고 또 2,000으로 하면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제품 전달 아니면 사업 전달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에 여기서 한 명도 안 늘어난다면 일 안 한 거잖아. 그쵸? 그 다음 달에 한 명씩만 더 하면요 2,000씩 해가지고 이게 유지돼요.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하고 해도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오신 분들이 오늘부터 우리 다 그냥 이그제큐티브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6명을 찾는 거예요. 오늘부터 6명 찾아서 그 사람이 황금 시대를 열 거를 알려줘야죠. 요새 살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 사람만, 그 중에 리더 한 사람만 식스파를 나와 같이 하자고 하는 거죠. 리더스에서는 이번에 9월 셋째 주까지 식스파를 하지만 2차 식스파 계속해요. 다음번에 또 도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스파를 자기 다운라인에서 한 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비를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뭐가 나와요? 그로비브. 정말 엄청난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돼 하는 사람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5천지. 하는 사람은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거거든요. 자, 실제로 제가 제 거를 회사 그 내비게이션에 있는 거 찍은 건데 사업자 숫자가 월급이잖아요. 그쵸? 우리 프랜차이즈니까. 제가 사업자 숫자가 처음에 오면 이러잖아요. 1명, 2명, 3명, 4명. 그래요 안 그래요? 원대한 꿈을 꿨지만 1명, 2명, 3명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1명, 2명, 3명, 4명. 그러다가 다시 줄어들어. 그러다가 다시. 근데 뭐냐면 신제품 갈바닉이라는 게 나올 때 한번 터져요. 그러면서 신제품이 나올 때 갑자기 여기 있던 숫자가 이렇게 점핑을 하죠. 그러면 어때요? 끝나고 나서 거품이 빠지는 듯 하지만 어때요? 다시 올라가요. 신제품이 나올 때 엄청나게 점핑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핀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제품이 나올 때는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인생을 바꿀 사람들을 찾으면 이 제품을 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도구로서 이 기회 내년에 그런 일이 있는데 나와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되잖아요. 터진 다음에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야 돼요. 그래서 그때 발 빠르게 죽도록 한 달만 미치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15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품 빠져봤자 어떻게 돼요? 다시 복귀해요. 사람들이 다 웃긴다 그랬어요.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저거 다 가짜야. 저럴 수가 없어. 근데 어때요? 제가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사업자 숫자가 커미션이잖아요. 이것도 내비게이션 찍은 건데 처음에 LOI 때예요. LOI. 그쵸? 돈을 번 것도 아니죠. 저도 첫 월급은 4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2배로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정말 무섭게 더블로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10만 원 번다? 웃기죠? 근데 10만 원에 더블이면 20만 원인데 20만 원에 더블이 40이고 80이고 160, 320 무섭게 가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장님 마인드면 길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죠. 나는 언젠가 1,000만 원 벌게 돼 하면서 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회장님이 안 돼봤습니까? 한 달 그냥 대충 다니다 보면 월급이 쑥 나왔잖아요.
직원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막 다녀요. 강의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왜 나 돈을 못 벌지? 우린 창업자라니까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은요, 무섭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고 그리고 경제의 핵심이 되려면 보이지 않는 손을 봐야 돼요.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경제 정말 성서와 같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아는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보는 거고 그 손으로 돈을 잡는 거예요. 무섭게 달려가서 걸어가서 돈을 잡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천천히 대충 놀면서 없어요.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정말 다 미치게 죽도록 한 거였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뉴스킨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뉴스킨에서 부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녔으면 어렵지 않았지. 대충 하면 돼. 내가 창업하려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피눈물 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잠을 패가면서도 일을 하겠어요. 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보시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동영상 볼게요. 불 꺼주세요. Nomination for Peter Dinklage, who was born in Morristown, New Jersey. I hated that job, and I clung to that job. 10 years in a place without heat, 6 years at a job I felt stuck in. Maybe I was afraid of change. Are you? When I was 29, I told myself, the next acting job I get, no matter what it pays, I will, from now on, for better or worse, be a working actor. Now, I didn't have either the internet or a cell phone or a job. But something good happened. I got a low-paying theater job in a play called Imperfect Love, which led to a film called 13 Moons with the same writer, which led to other roles, roles, and I've worked as an actor ever since. I didn't know that would happen. At 29, walking away from data processing, I was terrified, but this made me very hungry, literally. I couldn't be lazy. Now, I tell this story because the world might say you are not allowed to yet. Please, don't even bother asking. Don't bother telling the world you are ready. Show it. Do it. Trust me. A rhythm sets in. Just try not to wait until, like me, you're 29 before you find it. And if you are, that's fine too. Some of us never find it. But you will. I promise you. Raise the rest of your life to meet you. Don't search for defining moments because they will never come. The moments that define you have already happened, and they will already happen again. Don't wait until they tell you you are ready. Get in there. I waited a long time out in the world before I gave myself permission to fail. What did Beckett say?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The world is yours. Treat everyone kindly and light up the night.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here. 네, 마지막 장인데요. 저도 사실은 제가 다 성공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다시 지금 초심으로 뛰는 거예요. 제가 해봤나요? 저도 회장님 해보려고 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열심히 했지만 제가 잘못 착각했을 때도 있었고 실패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를 더 바라보면서 바꿔가고 있어요. 저보다 잘한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특히 이제 서진수 이경욱 사장님도 더 존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때가 되면은 겸손해지나 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장이 된다는 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뉴스킨에서 제일 웃긴 일이 뭔지 알아요? 매뉴얼 달라고 하는 사람들. 회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회장님이 정종 회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저 이건희 회장님한테 전화해요? 창업자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경험하면서 터득하고 내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했던 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줄여가는 거죠, 실수를. 이건 진짜 완벽한 팀워크이구나. 이건 진짜 팀워크이구나. 그걸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리더스가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 리더스 지킴이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사장님들 정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음악은 일단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에서 6월달 노래예요. 근데 차이콥스키도 음악가나 미술가가 저 그림도 그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오다 받은 걸 기한내 하느냐고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던 그것들이 걸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내가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기한 내에 달성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엄청난 괴력이 나오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엄청난 성장을 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는 성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술조차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먹고 살려고 차이콥스키가 가난한데 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작곡하는데 매일 시달렸어요. 토요일까지 이럴 거 빨리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걸작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걸작을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한 거는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은 다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들어온 새로운 분하고 저도 또 같이 겨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팀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추석 지나고 미국 컨벤션 할 때까지 해가지고 그 전에 다 끝내놔야 돼요. 그래서 무섭게 또 한 달 보내시고 진짜 엄청난 기업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